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연애 시절 서로 많이 좋아해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둘 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나 남편이나 사회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아서 모은 돈이 많이 없었고 또 양가 부모님도 도움을 받기엔 그닥 여유롭지 않으셨죠.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저희 결혼할 때쯤에 이 딸은 농사 실패와 잦은 농작물 변경으로 인해 빚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다가 퇴직 후 작은 사무실을 꾸려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따로 직원도 없이 혼자서만 운영하셨는데 그냥 두 분 먹고 살 정도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도 딱히 여유롭지는 않았죠. 결혼을 위해 저희 둘이 돈을 다 합쳐도 몇 천만 원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무슨 결혼이냐 싶기도 한데 그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결혼해서 마냥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작은 집도 구하고 결혼식도 올려서 살았습니다. 돈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를 임신했어요. 저희 사는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 4층이었는데요. 늘 어린아이를 업어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와 산책 한번 갔다 오면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을 정도였죠.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4년 정도 뒤에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이를 산책시킬 단지도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남편의 직급도 한 단계씩 오르고 허리띠를 열심히 졸라매며 살았지만 그래도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꿈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꿈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시골 땅이 개발 확정이 된 것이었죠. 그전까진 소문만 무성했어요. 시부모님 땅이지 제 땅도 아닌데 괜히 기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개발 확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시부모님 땅이 있는 곳까지가 딱 개발 확정지였죠. 보상금 얘기를 듣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기뻤죠. 시부모님이 저희에게도 보상금 좀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꽤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오래된 남편 차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꽤 많다 보니 시댁집 공사도 하시고 아버님도 차를 새로 사셨죠. 어디 재개발돼서 보상받는다는 얘기, 남의 얘긴 줄 알았는데 그게 저희 시댁 일이다 보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좀 더 여유로워진 형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람은 돈이 없다가 생기면 헛바람이 드는 걸까요? 저희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를 배신할 일은 없을 거라고 순진하게도 믿어왔던 것 같아요. 남편을 오랜 기간 알아왔기에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의 큰 착각이었던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의 치과 검진이 있어서 조태우 대학병원에 갔다 온 날이었어요. 딸이 크면서 주걱턱기가 심해져서 치료차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딸은 딸기라떼가 먹고 싶다고 했고 저희 남편 사무실 인근의 카페에 차를 댔습니다. 그 카페는 커피를 좋아하는 남편이 특히나 자주 가는 곳이었고 저랑 딸애도 한 번씩 갔던 곳이에요. 그렇게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가게 안에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딸애가 깜짝 놀라며 손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엄마, 저기 아빠.
저도 쳐다봤는데 입구에서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 같았죠. 미리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니건만 이런 데서 우연히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일하다가 커피 마시고 싶어서 나왔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인사를 하려는데 가만 보니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내내 웃으며 뭔가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죠. 아빠 옆에 누가 있네? 하면서 딸은 바로 남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요. 저도 엉겁결에 따라갔죠. 아빠! 딸이 아는 체를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은채야, 네가 여기 어쩐 일로? 하더니 저를 보고도 또 움찔을 하더군요. 당신도 있었네. 오늘 은채 병원 가는 날이잖아. 갔다가 오는데 여기 딸기라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들렀지. 아, 그래? 저는 남편 옆에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보다는 좀 어려 보이는 여자였고 화장도 그렇고 옷 스타일도 좀 이국적이고도 세련되게 보이는 여자였어요. 누구? 아, 이쪽은 헤일리라고. 인사해. 여기 우리 와이프고 여긴 우리 딸. 그 여자는 웃으며 악수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헤일리 박이에요. 아, 네. 성주 알지? 내 고등학교 친구. 아, 성주씨, 외국에서 살다가 왔다는. 맞아. 얘가 그 성주 동생이야. 아, 그렇구나. 박성주라고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본인은 아버지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고 동생은 엄마랑 같이 외국에서 계속 산다고 했거든요. 성주 씨도 여기서 군대 나오고 학교 다니다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고요. 성주 씨는 남편의 친한 친구였기에 저도 얼굴도 본 적 있고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동생이라는 거였죠. 한국에 사업차 왔다고 하더라고. 성주가 전화해서 동생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야. 마침 사무실 놀러 왔길래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아, 그렇구나. 남편이 그 성주라는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괜스레 그 동생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랬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식사나 같이 해요. 우리 집 여기서 별로 안 멀거든요. 제 말에 헤일리는 저희 남편을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좋아요.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내일 저녁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놀러 와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주 씨 동생인 헤일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있는 딸에게 그랬죠. 전에 듣기론 그 동생이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다던데 그래도 한국말도 제법 잘하더라. 집에서는 한국말로 얘기를 했나 봐. 그런가 봐. 얼굴도 미인이고 확실히 교포 느낌 나던데. 그치? 은채야, 너도 영어 잘하잖아. 나중에 그 언니 오면 영어로 얘기 좀 해봐. 프리토킹. 아, 됐어. 싫어. 창피해. 뭐가 창피해. 이런 기회에 원어민하고 대화도 해보는 거지. 아, 싫어. 그런 거 시키지 마. 괜히 말도 하지 말고. 저희 딸은 영어를 꽤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시켰다기보다 본인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학교 공부로서의 영어보다는 실제 회화 위주의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외국어 쪽은 정말 젬병이고요. 저도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영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영어에 관심이 많고 곧잘하는 딸이 신기했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헤일리는 외국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온 김에 저희 딸이랑 대화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춘기 갓 지난 딸은 창피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남편과 헤일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헤일리는 저에게 줄 거라고 꽃다발도 사서 왔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그냥 와도 되는데. 너무 예쁘네요. 얼른 안으로 들어와요. 헤일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집을 구경하더라고요. 집이 예뻐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시장할 텐데 얼른 자리에 앉아요. 그렇게 저는 음식을 차렸고 딸도 저를 도왔습니다. 헤일리는 딸에게 묻더라고요. 고등학생? 아, 네. 아빠 많이 닮았다. 공부 잘해? 그냥 중간 정도요. 그렇구나. 헤일리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딸한테도 말을 잘 걸더라고요. 사교성도 좋아 보이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왕이면 영어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지만 딸이 난리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남편 말로 헤일리는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돌아와 본인 의류 브랜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꽤 잘 나가는데 아시아 쪽으로도 시장을 넓혀보려고 한대요. 당연히 모국인 한국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시장 조사차 나와 있는 거라고 했죠. 본인 능력으로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하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멋있네요.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도 다? 맞아요. 제가 디자인한 거고 저희 회사 제품들이에요. 어머나, 너무 멋지다. 저는 제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헤일리는 한국어 발음이 살짝 세긴 해도 기본적으로 말을 정말 잘하고 언어 구사력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당당하고 거침이 없어 보여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랄까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술도 한 잔씩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술을 먹으니 딸은 자기 방으로 갔죠. 그러던 찰나 헤일리는 전화가 왔다더군요. 현지에 있는 회사 직원한테 온 전화라서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 세웠죠. 아, 저쪽 작은 방에서 문 닫고 통화해도 되는데. 아, 그럴까요? 그렇게 헤일리는 제가 얘기한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웃으며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 통화해도 우리 둘 다 못 알아듣는데. 우리 둘 다 영어 못하니까. 그치? 근데 제 장난 같은 말에 남편이 저를 좀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장난이냐? 저는 머쓱해서 그랬죠. 자랑은 아닌데 맞는 말이잖아. 우리 둘 다 영어 완전 젬병이고. 그럼 은채한테라도 좀 배우던가. 못하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자기도 못하면서 괜히 나한테 그래.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휴,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갑자기 뭔 소리? 너랑 헤일리랑 같이 앉아있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헤일리는 외모도 딱 세련돼가지고 당당하고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잖아. 근데 당신은 옆에서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뭐 좋다고 실실 웃으면서 맞장구나 치고 있어. 사업 얘기는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면박을 주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사람 불러놓고 웃으면서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해야지.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 있으라고? 헤일리 옆에 있으니까 당신 완전 푼수떼기 같아서 그래. 왜 시비야? 비교는 왜 하고? 아, 됐다. 그만 얘기하자. 그러면서 자기 혼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제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비교하면서 면박을 주나요? 저도 좀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님 불러놓고 뚱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헤일리가 다시 돌아왔을 땐 웃으며 반겼어요. 그렇게 헤일리는 술도 한잔하고 돌아갔고 남편이 택시 태워서 보내겠다고 같이 내려갔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쓰던 선풍기가 부러지는 바람에 새로 선풍기를 사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 제 체크카드에는 돈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체크카드에 생활비를 넣고 쓰는데 그달은 큰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생활비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남편 폰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죠. 남편은 씻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려고 남편 폰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카톡이 도착하면서 실수로 그 카톡을 눌러보게 되었어요. 그 카톡은 헤일리로부터 온 카톡이었죠. 그런데 카톡이 열리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카톡에는 헤일리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거든요. 오빠가 준 거 어때? 라고 곧바로 카톡이 하나 더 왔죠.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다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카톡을 올려봤고 그 둘의 대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걸 읽던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군요. 그 둘은 친한 친구의 동생과 오빠 사이가 아니었어요.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불륜관계였고 대화에서 보니 애초에 성주 씨의 동생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성주라는 사람 동생인 척하면 되는 거야? 오빠 와이프가 뭐 물어보면 어떡해? 성주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충 둘러대. 와이프도 잘 몰라. 얼굴도 한두 번밖에 못 봤고 걔 외국 간 지 꽤 됐거든. 근데 그때 카페에서 오빠 와이프랑 마주쳤을 때 말이야. 오빠 순발력이 장난 아니더라? 어떻게 바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 센스 장난 아니지. 완전 타고난 거짓말쟁이네. 그래서 와이프 바로 속잖아. 근데 오빠 집에 가본다니까 좀 떨리네. 왜? 들킬까 봐? 아니, 오빠는 어떤 데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럼 네가 아예 들어와서 살래? 와이프 쫓아낼 테니까. 딸은? 네가 새엄마 해줄 것도 아니잖아. 같이 나가라고 해야지 뭐. 아빠 맞아?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내연관계인 이 여자를 저는 친한 친구 동생인 줄 알고 집에까지 초대했던 겁니다. 내 남편하고 노란한 연인 줄도 모르고 식사 대접하고 웃고 장단 맞춰주고 대단하네 어쩌네 추켜 세워주고요. 이것들은 바람피는 주제에 대담하고 뻔뻔하게 저희 집 오고 제 앞에서 시침이 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려왔죠. 게다가 제 앞에서 그 여자랑 저 비교했던 남편의 말까지 문득 떠오르고요. 제가 폰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씻고 나오던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저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또 날리고 또 날리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확 낚아채더니 그만 좀 때리라며 저를 떠밀어 버렸죠. 저는 그 바람에 바닥에 나동그라지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자빠지니까 방에 있던 딸도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엄마! 저는 울분에 차서 남편에게 다시 달려들었고 남편도 그만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또 밀어버리는 겁니다. 아빠 미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딸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저도 그 순간은 눈이 돌았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야, 조영태, 너 그년이랑 바람피니? 헤일린지 뭔지 교포년하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우리 집을 와. 네가 사람 새끼야? 나는 그렇다 쳐도 딸내미 앞에서 바람피는 년 집까지 데리고 오고 싶드? 아, 남의 폰을 왜 보고 지랄인데? 뭐가 어째? 지금 폰 본 게 대수야? 아이씨. 하더니 남편은 겉옷을 확 껴입고 그대로 집을 나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 도망치는 거였죠. 저는 어디 가냐고 소리 질렀고 남편은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고 딸도 그런 제 옆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기진맥진한 채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그 상간녀를 내 손으로 집에 초대했다니 모든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딸은 저를 걱정했는데 저는 딸에게 엄마 괜찮으니 방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와 집만 싸들고 나갔어요. 시댁으로 간 건지 그 상간녀 집으로 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숨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다음날 연락이 왔고 좀 보자고 하더군요. 자기 사무실로 좀 오라고요. 저는 주머니에 녹음 버튼을 킨 폰을 넣어두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데 또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집 나가서 어디서 지내는 거야? 여기서 지내지 어디서 지내? 언제부터야? 그녀는 어떻게 만났고? 얘기 안 할 거야? 뭐 어쩌자는 거야? 나도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냥 갈라서는 게 좋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한순간의 실수였다. 우리 딸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말은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른 말이었어요. 거칠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당신 미쳤어 정말? 나 그 여자 많이 좋아하고 이제라도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도대체 그년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길래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에 홀린 거냐고? 솔직히 우리 결혼한 지도 꽤 됐고 내 인생에서도 거의 반은 당신이랑 같이 한 거 알아. 당신한테 고마워. 나 그런 것까지 모르는 그런 놈 아니야. 근데 고마운 거랑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여자로 사랑하지 않아. 설렘도 없고 떨림도 없고 어쩔 땐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뭐가 어째? 그냥 결혼했으니까 자식 낳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성처럼 사는 것 뿐이잖아. 근데 그 여자 만나고 내 생각이 달라졌어. 그 여자는 나를 설레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하여튼 사람으로서도 멋있어. 본인 사업 진취적으로 하는 것도 멋있고 이렇게 근사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나 어쩔 땐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여자가 뭐하러 당신이 좋다고 할까? 그게 말이 돼? 어리고 예쁘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별 볼 일 없는 당신이 왜 좋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말 다 했냐? 이러니까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남편 개무시하긴 하고. 내가 전부터 무시했어? 네가 먼저 사람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리는데 나라고 좋은 말 나와? 아 됐다. 너랑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겨워. 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이혼해줘. 내가 왜? 절대 싫어. 누구 좋으라고. 나 그년하고 너한테 상간소송도 걸 거고 동네방네 소문도 다 낼 거야. 그년이 뭐 사업을 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상간녀로 낙인 찍혀서 잘도 하나 어디 보자. 그 말에 남편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이악 물고 노려봤습니다. 정말 남편에 대한 분노밖에 안 들더라고요. 됐다. 그만 얘기하자. 말도 통해야 얘기를 하는 거지. 너 다른 건 다 떠나서 딸도 필요 없다 이거야?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곧 딸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네 새끼도 신경 안 쓰인다 이거지? 고등학생이면 다 컸어. 나중에 크면 아빠 이해할 거야. 지랄한다. 이해하긴 뭘 해. 바람나서 집 나간 아빠를 이해해? 아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는 아빠를 이해해? 아 어쩌라고.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진짜 지긋지긋하네. 더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 소송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눈물밖에 안 났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린이집도 못 나간다고 전화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해버린 남편과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넋이 나가 멍하게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울었어?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갈 준비해. 지금 학원이 문제야? 아빠 만났어? 아빠가 뭐라는데? 저는 이런 얘기까지 딸에게 다 해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속일 것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혼하자네.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꼴 보여서. 이혼하자고? 참나. 이혼하고 그때 그 여자랑 살겠대? 저는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얼마 전에 아빠 우리 집 와서 짐 들고 갔었어. 그때 너도 있었어? 나 아빠랑 마주쳤거든. 아빠가 자기 짐 싸들고 나가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 붙잡았어. 나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더러 나오라고 하던데 너는 그냥 엄마랑 같이 살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엄마랑 나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지겹대. 뭐? 너한테 지겹다고 했어? 저는 딸의 말에 눈이 돌더라고요. 저한테 상처 준 것도 모자라서 딸한테까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아빠가 지겹다고 하는 그 말 듣는 순간 나도 아빠 안 붙잡았어. 나 아빠한테 내가 들었던 그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그 말도 그냥 안 했어. 나도 아빠 너무 미워. 네가 들었던 얘기가 뭔데? 그 여자가 우리 집 와서 밥 먹었던 날, 그 여자가 내 방 옆방에서 통화했던 거 엄마 기억나? 그랬지. 내가 거기서 통화하라고 했으니까. 옆방이니까 그 여자 하는 통화 소리 다 들렸어. 영어로 하긴 했는데 나도 다 들었고.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저는 딸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생각에 잠겼죠. 배신 때린 남편 놈이 너무 괘씸해서 오히려 이혼이고 뭐고 안 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딸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혼해 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을 해주고 그녀한테 남편을 보내는 것이 진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까지 받고 이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좀 하자면서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을 만났죠. 저번에 만났을 때와 달리 저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 어쩌고 하더니 가봤냐? 증거가 확실해서 소송 얼마든지 가능하대. 계약금 같은 건 아직 안 줬지? 그걸 왜 물어? 저기 협의로 이혼하자. 이혼 안 한다니까? 나도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고 우리 집 당신한테 넘길게. 그거 가져. 그 말에 저는 코웃음까지 났습니다. 집을 나한테 넘긴다고?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 돼. 재산분할 해봤자 반만 당신 거 될 거 아니야. 그 집 집값 많이 오른 거 알지? 그때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걸로 해서 대출도 없는 집이고. 그래서? 그거 그냥 당신 준다고.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다 해도 그 집까진 안 돼. 계산이 안 되냐? 계산 아주 잘 돼. 근데 계산이고 뭐고 이혼해주기 싫다고. 집까지 준다는데 이럴 거야? 그럼 뭐 어쩌자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부탁해봐. 뭐? 야, 됐다. 치워라. 그래 그럼.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하고 그 상간녀한테 소송 걸 거거든. 그냥 이렇게 살자. 뭐 이것도 살아보니 나쁘지 않아. 당신 집에 안 들어오니 편한 것도 있고. 이러고 그냥 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남편이 다시 저를 잡더라고요.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럼 이혼해 줄 거야? 그래. 똑바로 사과해. 남편은 결국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무릎을 꿇든 말든 이미 이혼할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꼬라지가 얄미워서 일부러 무릎 꿇으라고 한 거였죠.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말고는 제 이혼 결정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요. 당신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은채한테는? 은채한테도.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다 그랬습니다. 알겠어. 집 나한테 명의 넘겨. 그 집은 내 거야. 문제될 거 없이 서류 깨끗이 정리해줘. 그럼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제 말에 눈이 반짝하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진짜 이혼해 줄 거야? 그래, 해준다고. 그러니까 명의부터 넘겨. 소송도 안 할 거지? 그래. 고마워, 여보. 여보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고 집이나 똑바로 넘겨. 너랑 나랑은 그거 정리하고 이제 끝이야. 그렇게 남편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집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그 여자랑 빨리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지 몹시 빠르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도 협의위원회 도장을 찍었죠. 그 와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시부모님 전화와서 무슨 이혼이냐, 이혼하지 말라고 영태랑 얘기해 볼 테니 일단 좀 있어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헤일리라는 여자랑 재혼할 거라고, 돈도 많고 능력 좋은 여자라고 얘기를 잘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도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혼하라고 하셨죠. 손녀 낳아주고 그 오랜 기간 있었던 며느리는 바로 팽하시는 거 보고 아, 역시 며느리는 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조정기간까지 끝나고 이혼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남편과 그 기나긴 시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 끝은 참 짧고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요, 억울하거나 분통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편과 시부모님은 절대 모를 그 여자의 진짜 비밀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 죽겠다던 그 여자와의 관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8, 9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네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남편 놈이 그 여자를 고소했는데 그 여자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소식이었죠. 지인이 놀라서 저한테 얘기를 전해줬는데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 후 전 남편 놈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랑 저희 딸이 보고 싶다고 다 같이 식사 한번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 여자랑 어그러지고 나서 이제 와서 저랑 딸이 생각났나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 없었고 딸에게도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면접 교섭권은 있지만 딸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 만나게 할 순 없는데 딸도 싫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길래 얘기를 했죠. 은채도 별로 안 보고 싶대. 그러면 저기 은채 말고 우리 둘이서라도 한번 볼까?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왜 이래? 보긴 뭘 봐. 우리 이제 남남이야. 그것도 그냥 남이야? 서로 밑바닥 보고 치 떨면서 이혼한 원수 같은 사이잖아. 무슨 원수까지.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해일린지 개일린지 그 여자 너무 좋아 죽겠다고 자식까지 내팽개치면서 이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야? 그 망할년 얘기도 하지 마. 그 사기꾼이야. 잡히면 진짜 가만 안 둬.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겁니다. 이제 망할년 됐어. 좋아 죽을 땐 언제고. 내 얘기 못 들었어? 나 그냥 고소했어. 근데 외국으로 튀었어. 나 그 기집애 잡으러 가야 되나 싶다. 캐나다가 무슨 옆집 동네니?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잘도 찾겠다.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그 망할년이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쳤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돈에 우리 부모님 돈까지 사업자금 투자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거 가지고 누굴 원망해? 누가 당신한테 그년하고 바람피라고 등 떠밀었어? 그년한테 투자하라고 등 떠밀었냐고. 제대로 실체도 없는데 그저 해볼래 하면서 투자한 당신 잘못이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웃기고 있네. 그 기집애 중졸이잖아.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잠깐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왜 몰라. 나 그 기집애 대해서 잘 알아. 다 알아봤지. 걔 한국 고등학교 중퇴하고 가족끼리 캐나다 이민 갔지. 근데 거기서도 사고만 치고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중퇴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결국 중졸이잖아. 디자인 스쿨 졸업에 지가 만든 의류 브랜드는 개뿔. 너 완전 사기꾼한테 제대로 놀아난 거잖아. 저는 이혼 전에 그 여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혼했던 친구가 예전에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를 이용했다고 해서 저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는 외국에서 생활했던 여자라 일반적인 미행이나 뒷조사는 좀 힘들었고 디지털 쪽으로 유능한 직원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서치하고 구글링해서 밝혀낸 것들이었는데 이민 간 외국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사고도 많이 쳤나 보더라고요. 미국 디자인 스쿨이니 본인 명의의 브랜드 사업이니 몽땅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애당초 이런 뒷조사를 하게 된 건 저희 딸의 말 때문이었어요. 제가 상간녀인 줄도 모르고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 상간녀가 딸애가 있는 옆방에서 통화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딸 방에서도 그 여자의 통화 내용이 다 들렸대요. 저희 딸도 영어를 잘하니 웬만큼은 알아들은 거죠. 그 여자는 캐나다 현지에 있는 진짜 애인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고 여기서 일 잘 되면 돈 좀 챙겨서 다시 돌아갈 거다. 보고 싶다. 돌아가면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자기만 믿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딸이 듣기에도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는데 그 뒤에 아빠하고 그 여자랑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딸도 너무 놀랐던 거죠. 딸은 저에게 그때 통화 내용 들었는데 그 여자 캐나다에 애인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돈 벌면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면서 아무래도 사기꾼인데 아빠가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친구 도움으로 심부름 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했는데 정말 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순 사기꾼 같은 여자였어요. 그러니 저도 옳다구나 싶어 순순히 이혼을 해줬던 거죠. 이 인간아, 조강지처랑 자식도 버리더니 어디 사기꾼한테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니 남편도 꺽꺽 넘어가는 겁니다. 다 알면서 왜 얘기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얘기해줘야 돼? 야, 너는 그러면 그년이 애초에 사기꾼인 걸 알았단 말이잖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제가 얘기 안 해줬다고 제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가 나랑 은채한테 한 짓을 생각해. 너는 가정이고 뭐고 다 버렸으면서 나랑 은채는 너를 위해서 다 얘기해줘야 돼? 우리가 왜? 너는 끝까지 참 이기적이네. 와, 진짜 너무한다. 당신도 은채도 진짜 너무해.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애초에 너무한 짓 한 게 누군데. 웃기지도 않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얘기해줬다 한들 당신이 믿기나 했겠어? 그년한테 아주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모든 건 당신 스스로 자초한 거야. 가정 박살낸 것도 네 옆에 있어준 와이프 배신 때린 것도 자식 새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도 다 네가 저지른 짓이고 지금 네가 받는 그 고통도 네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알았니? 남편은 말도 못하고 끄끄대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저랑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는 것 같기도 했죠. 지가 먼저 배신해놓고 저런 반응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영영 남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 여자가 도망가니 이제 와서 저랑 딸애한테 다시 비벼볼 작정이었나 본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터트린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었지만 네 인생 망해보라고 말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랑 딸 인생에서 제발 사라지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랑 저를 비교하며 헤일리는 저렇게 세련되고 잘났는데 저는 참 비루하다고 그랬죠. 그 여자랑 놀아놨던 전 남편 눈에는 제가 그 여자랑 참 비교되어 보이고 못나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늘 본인 옆에 있어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고 있던 저는 전 남편 눈에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저라고 안 그랬겠나요? 배 나오고 머리숱 없어지는 전 남편 놈. 사업한답시고 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도 못 받고 빌빌거리는 그 모습이 저라고 좋았겠냐고요. 그럼에도 가족이고 부부니까 저는 그 모든 것도 다 사랑으로 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조차 다 품었던 거예요. 저는 무슨 비교할 줄 몰라서 안 했겠나요? 어리석은 전 남편은 스스로 본인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린 셈입니다.
전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결국 스스로 다 자초한 거니까 남 탓하지 말고 반성하며 살길 바랍니다. 전 남편 놈은 소문에 그 헤일리 잡으러 외국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서 잡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궁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집 정리하고 친정 근처로 집을 옮겼어요. 거기가 딸 학교에서도 좀 더 가깝거든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긴 하지만 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앞으로도 딸하고 둘이서 잘 살아보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